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공기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얀 쌀밥 위에가 구운 생선 한 점, 혹은 김이 나는 국물에 말아 먹는 밥 한 술. 우리 한국인에게 갓 지은 밥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정칭이고 사랑이며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 우리는 평생을 믿어왔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인,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60세를 넘었다면, 그리고 아침마다 그 따뜻한 밥을 보약이라 믿으며 드시고 있다면, 사실은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의 혈관에 독을 들이붓고 있는 것과 같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또 밥 못 먹게 하려는 소리네. 유튜브 건강 영상. 또 시작이군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 반응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밥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쌀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특정 음식을 팔거나 약을 권하는 영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같은 밥이라도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따라 60세 이후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10년 뒤 당신의 몸 상태를 완전히 갈라놓을 만큼 충분히 큰 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갑자기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부담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쌓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중 가장 치명적인 변화가 바로 식후 몸의 반응, 특히 혈당의 움직임입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은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전분 구조가 부드럽고 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침 속의 아밀라아제와 만나 아주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이 빠른 소화와 흡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금방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과정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용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자산관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젊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위험을 줄이고 변동성을 관리하며 지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무언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췌장의 인슐린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혈당을 받아내야 할 근육량은 줄어듭니다. 즉, 혈당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따뜻한 밥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이 끈적한 혈액이 온몸의 미세혈관을 공격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조밀하게 모여있는 뇌입니다.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혹은 견딜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겪으셨나요? 그것은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뇌세포가 혈당의 급습에 비명을 지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밥의 온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까요? 여기서 생화학적 기전인 저항성 전분 레시스턴트 스타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밥을 지은 직후에는 전분 분자들이 수분을 머금고 팽창하여 느슨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를 호화라고 하죠. 소화 효소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밥을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보관하면 전분 분자들이 서로 엉겨붙으며 단단한 결정 구조로 재배열됩니다. 이를 노화라고 부르는데 이때 형성된 구조가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우리의 소화 효소에 저항합니다. 입에서 씹고 삼켜도 위장과 소장을 지나는 동안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포도당으로 변하지 않으니 혈액으로 흡수될 일도 없습니다. 즉, 밥을 먹었지만 혈당 지수지아이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췌장에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췌장이 더 이상 인슐린을 무리하게 짜내지 않아도 되도록 굽는 것이죠. 저항성 전분의 증가는 대장에서 발휘됩니다.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간 이 전분은 유익균들에게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귀한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키면서 부티레이트 같은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은 제2의 뇌다라는 말보다 장과 뇌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대장의 환경이 맑아지면 혈액을 타고 흐르는 독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뇌세포의 사멸을 막아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영양제를 찾기 전에 여러분의 장내에
미생물이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찬밥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만찬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찬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체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젊은 층에 비해 소화력이 떨어진 시니어들에게 찬밥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응과 방법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소화에 저항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식이섬유를 먹고 소화가 안 된다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에 좋다고 챙겨 먹죠. 저항성 전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불편하다면 아주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장내 미생물이 이 새로운 먹이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차갑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고 밥을 지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을 더욱 높이면서도 밥알이 코팅되어 훨씬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은 누군가의 성공담을 복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변화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찾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밥 이야기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에 드실 밥을 미리 지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식후 몸의 반응을 바꾸고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그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비싼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건강은 진정한 건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그 온도를 바꾸는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직접 해보시고 몸의 반응을 차분히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따뜻한 밥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생물학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은 굶주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었죠. 갓 지은 따뜻한 밥은 그런 면에서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우리 뇌는 따뜻한 밥을 먹을 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에 유리한 고열량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에너지가 아니라 천천히 지속되는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진화의 관성 때문에 우리 뇌는 여전히 따뜻한 밥을 갈구하지만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는 그 과도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리스크 관리와 똑같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먹으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것은 매일 자산의 일부를 변동성이 극심한 위험 자산에 몰빵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스템 리스크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반면 밥을 시켜 먹어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안정적인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안정성이 복리로 쌓여 남들은 병원 신세를 질 때 여러분은 활기차게 산책을 즐기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60대 이후의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발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신체적 자유에서 나옵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이론만 알고 해야지 않는 것은 자산을 보고만 있고 투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밥의 양을 평소의 70%로 줄이고 냉장 보관된 찬밥을 따뜻한 국물에 아주 살짝만 토렴하여 드셔보세요. 셋째 날에는 냉장밥에 올리브유와 간장을 곁들여 간단한 비빔밥으로 즐겨보세요. 이때 씹는 횟수를 평소보다 2배 늘려야 합니다. 찬밥은 침과 충분히 섞일 때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여러분의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컨디션을 체크해 보세요. 멍하던 머리가 맑아지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면 여러분의 몸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밥의 온도가 가진 놀라운 비밀을 탐험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에이, 찬밥 먹는 게 무슨 대수라고 하며 넘길 것이고 누군가는 오늘 밤 당장 밥솥에서 밥을 꺼내 냉장고에 넣을 것입니다. 10년 뒤 두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과 고민만큼 건강이라는 보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어 더욱 선명하고 풍요로운 노후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